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 8일 11시 54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어제 안 봤던 부분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외신은 코인텔레그래프죠. 암호화폐 매체고 7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됐다. 연초일에 75개의 크고 작은 암호화폐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름도 못 들어본 거래소도 많습니다. 가끔씩 커뮤니티나 뭐 텔레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여러 방에서 보면은 이 거래소 아세요? 아니면 여기 아세요? 이 코인 아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인물이라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또 그 뭐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경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래소가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거래소들 제외하고도 지금 한번 볼게요.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에서는 1위, 부동의 1위죠. 아마 바이낸스가 코인마켓캡을 약 4천억에 구입한 이후로는 바이낸스가 1000점 만점 기준에 1000점이 아니었던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단 기준으로 보면은 한번 오랜만에 한번 훑어볼게요. 바이낸스 1위, 코인베이스 2위, 후오비 글로벌, 크라켄, 빗썸이 5위, 비트스탬프 6, 비트파이넥스 7위, FTX 8, 폴로닉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거 저스틴이 뭔가 했나 봅니다. 비트렉스 업비트 11위, 코인원 13위까지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지금 빗썸 5위, 11위, 1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24시간 볼륨 기준으로. 그리고 이거 몰라요. BCT 턱 근데 처음 들어본데. 인도닥스, 루너 이거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바이낸스 US도 상관없고 리퀴드는 들어봤고. 이게 정말 뭐 코비시 28이네요. 와즈르 X 이름 들어본 거 하나씩 오캑스, 오션 X, 후오비 러시아, 요비 등등. 아무튼 너무 깁니다.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지금 랭킹에 나와 있는 기록된 걸로 341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줄줄이 더 있고 뭐 버거수업 같은 경우, 유니수업 같은 거, 스시수업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카운팅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팟 거래소 기준으로는 약 340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는 걸 지금 확인을 바로 했습니다. 예. 거래소가 그렇게 많은데 75개가 문 닫았다. 사실 여기 등재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 많을 겁니다. 정말 뭐 소규모거나 뭐 정말 스캠 거래소인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도 않죠. 뭐 75개가 닫았고 2000개가 코인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정말 스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 지인이 추천한다. 이거는 뭐 많이 약간 비판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인이 추천하는 건 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 좋은 건 본인만 알아야죠. 사실은. 예. 뭐 그렇습니다. 일단 거래소가 많이 폐쇄됐다 이런 기사를 처음으로 한번 봤고요. 두 번째는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활용 의사 재차 확인. 이게 어제 나왔는데 11억 제 기억에 11억 위안을 테스트를 했다는 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2022년이면 아직도 2년 정도 남았는데 디지털 위안화 활용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네. 11억 위안. 약 1,900억 원의 시범 운영을 했다. 310만 건을 기준했다 하니까 아마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느낌상. 이걸 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것도 파일럿 테스트. 뭐 세계 각국에서 CBDC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거 한다고 잘못된 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중국은 어차피 통제하려는 성격이 가능하다는 걸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DCEP죠. DCEP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마 곧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뭐였냐면은 메타마스크 아시죠? 메타마스크인데 이 메타마스크에서 직접 한번 볼게요. 메타마스크에서 나와서 뉴 피처를 했는데 토큰 수합을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거래 덱스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 채널에서 들고 왔는데 메타마스크 내에서 ERC20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걸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표기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헤드라인처럼 보시는 분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네요. 어제 다룬 것 중에 오늘 다룬 것도 좀 있고 이거는 봅시다. 쿠코인 뉴스인데 쿠코인은 이제
다 오픈했다. BTC랑 이더리움, 테더, 쿠코인 해킹은 추석 연휴 때 일어났잖아요. 근데 쿠코인이 이제 컴플리트리 더 원래 시큐리티 업그레이드 보안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가지고 BTC랑 이더리움, 테더까지 다 출금이 가능하다는 그런 공지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요 공지 보면 되고요. 스페인 사법당국 폰지 스캠 오행 알비시스타 모르겠다. 아무튼 안 읽을게요. 폰지 스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스캠은 정말 많습니다. 뭐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플러스 토큰도 있었고 제가 그러니까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보시죠. 보면은 스캠 코인 제가 리스트를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스캠으로 판명 나기 전까지는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쓰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사도 나고 뭐 경찰 조사가 들어가고 뭐 법적 싸움이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좀 해놓거든요. 정리해놓은 게 논란 있는 거는 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해놓은 게 플러스 토큰, 원코인, 워토큰, 뭐 이더월렛, 닥단, 신선생, 그리고 비트클럽 네트워크, 몽키 레전드 요 정도까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뭐 백두산이란 카페에 가면은 폰지 사기에 관한 글들이 워낙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이런 거고 혹시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변에도 스캠은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 제가 물론 당하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머릿속에 좀 두고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폰지 스캠이 일어나고 뭐 각국마다 안 일어나는 데는 없겠죠. 네, 이거는 ICO 어널리틱스에서 제가 또 가지고 온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제목은 Top 20 Most Discussed New Coins on Twitter in September. 9월 달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20개의 코인들입니다. 유니가 정말 핫했습니다. 사실은 2000이 아니구나. 9월 달에 유니가 코인이 에어드랍을 통해서 유니코인을 드랍했고 유니스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된 코인으로 이제 기록이 됐나 봅니다. 약 28%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스시, 뭐 와이파이 2, 폴카닷, 뭐 선 이런 식으로 TWT 이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디파이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긴 합니다. 쭉 훑어보니까 거의 다 디파이네요, 사실. 뉴코인이니까, 그렇겠죠. 이 채널은 영어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으시더라도 시각적으로는 보실 수 있어서 제 채널을 오신다면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추천을 해드립니다. ICO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직접 보시는 게 좀 좋아요. 거꾸로 가야지. 어디로 갔냐? 네, 볼게요. 이렇게 하고 비트파이넥스에서 이오스 기반 이오스 파이넥스 메인넷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오스 사실 영상도 좀 디파이도 좀 찍고 싶었고 그랬는데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더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요. 사실 계정 만드는 것 자체도 비용이 좀 들어가고 뭐 자원을 할당받아서 임대받아서 하는 것도 말로는 쉽다고 하지만 실제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이 정보는 한번 확인했네요. 이오스 기반의 덱스, 이오스 파이넥스 메인넷 베타가 출시했다는 거. 그리고 요게 트위터 공지사항까지. 저는 제가 올리는 글들에 대해서 크게 제약은 안 둡니다. 트위터든 뭐든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출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대부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한번 볼게요. 요거는 블록체인 미덥 정보교류망에 테리님 김테리님의 칼럼이 올라와서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요. 여기 보면 클릭을 하면 조인디 들어가서도 하면 이렇게 올려놓으신 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깊어요. 예.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제 칼럼에 대해서는 뭐 엠블이랑 뭐 또 뭐 있지? 에어블록에 관해서 그리고 쟁글 공시에 관해서 이 글을 써놓으신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클릭하면 테리님이 쓰신 글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거죠. 쿠코인 입금 입출금 서비스 재개한다는 공지가 올랐었고 그에 따른 기사가 하나 올랐네요. 크립토 니들 여기서도 이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인사이트와 함께 좀 간단하게 커멘트와 함께 정리를 해주시는데 조인디 쪽에서 나오는 글 중에 크립토 니들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좀 정리를 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봤던 건데 한은에서 CBDC 시험 유통을 해본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올랐었죠. 그 다음에 타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유통을 시도해 본다고 하는데 큰 변화의 시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은행 커스터디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토픽입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있으면은 저도 잘 못 챙기는데 꼬박꼬박 또 챙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다양하게 듣고 확인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간추린 뉴스가 지나갔고요. 이게 아까 본 코이니스 글을 좀 확장시킨 그런 기사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밸런서와 렌을 이제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한 공지가 하나 올랐었고 이거 미리 공지가 있었던 거고 아마 지금 이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아마 이거 같아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물론 따로따로 된 글도 있지만 코인베이스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있고 코인베이스 프로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직접 찾아보신 분들은 잘 없을 거니까 아마 코인베이스나 코인베이스 프로를 같이 치면 제 글이 아마 네이버 블로그 쪽에 거의 상단 쪽에 나오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찾아보셔도 되지만 코인베이스를 보면은 일단 이거예요. 약간 상징성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거는 미국 쪽에 뭔가 이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런 큰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상장 자체가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프로의 차이점은 우리가 사실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쓰는 거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가깝습니다. 가깝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약간 뭐 차트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코인베이스는 정말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초보자들이 쓸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거래소 모형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 이 시점 거래 가능 이 시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죠. 이거 제가 쓴 시점이 올해 4월에 제가 작성을 해서 올린 글이니까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코인베이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모양인가? 예, 이렇게 생긴 게 끝이에요. 암호화폐 매도 매수 이래갖고 비트코인 매수 뭐 이거는 잠깐만 이거 그때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거 눌러볼게요. 아마 이거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매수 로그인해서 얼마 사갖고 매수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래소의 모습이 아니죠 사실은. 코인베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주소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코인베이스잖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 프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인베이스 프로도 코인베이스 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모습이랑 좀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마켓 오케이. 저도 이거 제가 직접 쓰는 건 아니라서 이제 연습할 때나 테스트할 때는 한 번씩 구경 가는 셈이죠.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랑 이건 거래 히스토리고 호가창, 차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소의 형태는 코인베이스 프로 그다음에 좀 너무 심플하게 돼 있다 싶을 정도로 심플한 건 코인베이스인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말씀드린 대로 차이점은 그렇고 그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장하는 좀 큰 의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이 점점 길어지네요. 코인베이스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지금 올라간 건 코인베이스에 올라간 거죠, 그죠? 코인베이스 프로가 아닙니다.
BTC 30% 유출 비트맥스 비즈니스에 문제 없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일단 요거 보면 비트맥스 보관 BTC는 13만 5,619개를 나타내고 있는데 19만 개에서 제 기록에 어제랑 그제랑 얘기했는데 4만 5천 개 이상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19만 개에서 13만 개면 거의 30%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문제 없다. 그건 본인 생각이겠죠. 뭐 비즈니스는 할 거지만 사용자들이 불안한 건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엇 블록체인 비트메인 최신 채굴기 2,500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채굴 쪽에는 뭐 잘 정보를 알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걸 정리를 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채굴기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엔트마이너 엔트마이너랑 왓츠마이너 두 개를 제가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정리한 거는 정말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런 것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면 엔트마이너나 왓츠마이너 홈페이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한번 여기 기사에 따른 거 볼게요. 비트메인 최신 채굴기 2,500대를 매입했는데 비트메인 S19 프로 엔트마이너 채굴기 2,500대잖아요. 이거요. 엔트마이너 S19 프로 2020년 2월 27일 출시가 된 거고 뭐 테라이스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계산을 제가 할 줄은 모르니까 아무튼 요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가 있냐 이 엔트마이너 19에 대한 사진 모델이 나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굴기 한 번도 사실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굴기가 안에 아식 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던데 채굴기가 얼만큼 생산성을 가질 수 있냐 이런 데이터도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면은 이 채굴기 종류에 따라서 얼마가 금액이 나오고 코스트가 얼마고 뭐 비용 뭐 수익이 얼마다 이런 걸 좀 비교해낸 사이트도 있습니다. 전력량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있으니까 혹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굴 쪽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글을 정리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이 내 글 안에서 좀 이것저것 찾아보실 수 있게 기사도 포함을 시켰고 비트메인과 마이크로비티 이게 또 제조사더라고요. 보니까 마이크로비티도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비트메인 채굴기가 뭐 매입됐다고 하는데 그 채굴기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정보 뭐 간단한 정보 뭐 이 정도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제가 보면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오스 구글 클라우드 BP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있으면 좀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뭐 안 남겨주셔도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딱 구글이 참여하는 건 맞아 보여요. 사실은 맞는데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구글 클라우드 개발자 에드 보케이드 앨런데이가 구글 클라우드는 가상자산 채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BP를 만들긴 하는데 참여 안 하는 거잖아. BP가 뭐예요? BP는 참여하는 거예요. 블록 프로듀스를 21개 이오스 같은 경우 21개의 메인 BP에 들어가야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비로 된 BP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블록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중이니까. 근데 딱 못 박았다는 얘기는 구글 클라우드는 가상자산 채굴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오스를 예치하고 BP를 돌린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앞서 구글 클라우드가 이오스 BP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앨런데이 이 발언은 구글 클라우드가 BP로서 보상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오스 BP가 메인 BP가 21개니까 예비 말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오스를 예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익 모델도 없다. 받을 것도 아니다. BP 출마를 위해 토큰을 확보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게 얘기한 게 BP 출마를 하려면 이오스도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게 21번째까지 끊어져야 이제 그 오퍼레이트가 되는 건데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얘네가 안 한다는데? 그죠? 이 제목도 그렇네요. 구글 클라우드 이오스 보상받으려고 BP 출마한 거 아니야. 그냥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건가? 그냥 결론 확실합니다. 얘네가 한 거 아니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왈가왈가 할
요구할 게 없네요, 사실. 구글은 똑같아요. 똑같은 의견이에요. 인프라 사업 차원에서 출마한 것이지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 사실 채굴이 되는 거죠. BP가 돼서 21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돈을 투자를 하고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 그대로네.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한 이오스는 토큰 홀더들이 결정한 상위 21개 블록 프로듀스 BP가 네트워크 운영을 결정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 나 그럼 결론 난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인프라를 구축한 거지 참여하는 건 아니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예, 오늘 이거는 58.6% 도미넌스를 기록을 했고요. 60%까지는 잘 안 가네. 60% 갔을 때도 좀 있었는데 조금 알트가 반동해서 그런지 60%까지는 가지 않네요. 제가 요까지는 가져왔는데 여기 크리머님 글이 있어요. 크리머님이 이오스 쪽에 뉴스를 거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긴 합니다. 이오스가 좋고 나쁘고는 개인 판단이지만 정보를 보는 거는 취사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글을 이제 크리머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이오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에서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글이었는데 데니 이오스 CTO 데니 얘기한 글도 좀 밑에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구글 클라우드가 BP로 선출된다면 이오스 탈중앙화에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예. 다른 대기업들도 이오스 메인넷에 참여하고 싶을 거다. 맞아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오스의 이미지를 실제로 확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오스에서 안 한댔잖아요. 이오스가 아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우리는 보상받으려고 출마한 거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선출되면은 중앙화의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이 왜 이래? 하는데 구글 클라우드는 안 한다. 현재 이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아무리 코멘트로 우리 들어와라 해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보상받으려고 참여 안 한다고 현재의 상태니까 이 말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오스에서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BP로 된다고 트위터도 올리고 공지도 올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사실은 참여만 인프로만 구축한다는 거지 직접 BP에 참여한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겠죠. 제가 개인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니니까 대신 사실만 짚으면 딱 그거예요. 이거 한 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받으려고 BP 출마한 거 아니고 채굴에 뛰어들 생각이 없고 인프라 차원에서 출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 끝입니다. 더 할 말 없네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요까지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이상한 점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